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저도 사실은 뇌를 연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인간의 가장 큰 딜레마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착각은 뭐냐?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서두에서 꺼내냐면 우리는 어떤 부부인가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죠. 이놈의 인간 오늘 오기만 해봐라, 내 가만두나, 이를 부두둑 갈고 있는 날 혹시 있지 않았나요? 그런 날 자기 눈을, 자기 얼굴을 혹시 거울로 보셨나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아이들이 거실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죠. 문제는 뭐예요? 그 눈을 나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흔히 싸가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아요. 다양한 곳에 우리가 눈치 없는 사람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많은데 그 사람이 자기 싸가지 없는 걸 알을까요? 그 사람이 어머 권사님 큰일 났어요. 저 싸가지 없어서 어쩌면 좋아요. 저 싸가지 없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나고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야야 쟤 온다 조심해 이러는데 나 같은 사람만 있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가장 나를 모르니까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엄마일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다가 CCTV 설치해 놓은 거 힘들죠? 자, 그 돈도 들어가고 힘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 가장 가까이서 나를 찍고 있는 우리 남편만큼 나를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한번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심각하게. 여보, 내가 어떤 여자야? 솔직하게 한번 말해줘봐. 그러면 남편이 다시 물어봐요.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 아마 물어볼 겁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줘봐.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2시간을 떠들어요. 말해, 당신은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야. 고맙고 행복해야죠. 감사해야죠. 왜? 내가 모르는 나를 CCTV 설치하지도 않고 남편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너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려요. 됐어. 그만해라 그랬지. 결국 대판 싸우고 말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르는데 가르쳐 주면 화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는 부인이 당신 말이야 이런 것 좀 바꿔. 그럼 뭐라 그래요? 여보 미안해. 바꿀게. 여러분, 그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부인이 뭐 주택복권 맞았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뇌가 당신 이런 거 있는 거 고쳐. 그러면 뇌에서 뭘 고칠까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럼 너는을 찾아요.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남편이 나한테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뇌에서는 너나 잘하세요가 나와요. 아이한테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아이는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라고는 말이 나와요. 근데 차마 아직 어리니까 혼날까 봐 말은 못하지. 이 가슴 안에 그게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심코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전부 다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거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1강의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죠. 잔소리는 사람을 마음을 떠나게 한다. 바로 이 원리가 이 강의에 시작해서 연계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뇌 안에는요, 아는 뇌와 쓰는 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는 뇌와 쓰는 뇌는 이런 거예요. 제가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중에 한 교구로다가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조그만 3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안 보이는 조그만 카드에다가 속담 카드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다가 우물 이렇게 써놓으면 아이들은 우물이 들어가는 속담을 얼른 손들고 말하는 이런 게임을 아이들에게 하려고 속담 100개를 만들었는데 히트 쳤어요.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했더니 아이들이 모두 속담 박사가 돼 있어요. 나중에는 제가요, 웃자만 해도 손을 들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A4 용지에다가 속담 쓰기 시작했더니 속담 100개를 거의 다 아이들이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개를 박사처럼 아는 아이들이 말하고 글 쓰고 토론할 때 그 속담을 써먹는 애들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는 뇌만 했어요. 쓰는 뇌는 안 했어요. 그러면 다시 아이에게 아는 뇌와 쓰는 뇌에서 쓰는 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숙제해. 뭐요? 일기장에다가 숙제할 때마다 일기를 쓰는데 거기다가 매일매일 속담 하나씩 넣어서 일기를 써. 이 아이가 저녁에 집에 갔어요. 자, 일기장에다 속담을 넣으려고 보니까 100개는 머릿속에 빙빙빙 도는데 어떤 속담을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다가 어색하니까 지우고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그 다음날 와서 박사님 못 쓰겠어요. 왜? 잘 어디다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100개를 아는데 이것은 쓰는 뇌로는 접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내일도 해와. 그 다음날 제가 써놓고 보니까 또 문맥이 안 맞아요. 어색하고 껄끄러워요. 그런데요. 3개월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보여요. 말하고 글 쓰고 토론할 때 줄줄줄줄 속담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아는 뇌는 100개를 가르쳐도 하나도 써먹지 못해요. 쓰는 뇌는 하나만 잘 가르치면 10가지로 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목을 해봐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외우냐, 이게 아는 뇌예요. 그러면 얼만큼 성경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쓰는 뇌예요. 이건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말은 아는 뇌예요. 얼마큼 쓰는 뇌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식당에서 뛰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 아이를 3개월 만에 바꿀 생각을 않고 3번 만에 바꾸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뛰지 마, 이렇게 해요. 돌아섰더니 또 뛰어요. 2번까지만 참는다. 돌아섰더니 또 뛰어요. 너 집에 가서 보자. 자, 이렇게 3번 만에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바꾸고 싶으면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 얘가 식당에서 보니까 좀 뛰네. 산만한 것 같아. 그래, 저거 한번 잡아볼까? 얘가 뛸 때마다 불러요. 철수야, 왜 식당에서 뛰면 안 되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즉, 아이가 생각해서 말하도록 해야지 내가 아이에게 말해서 아는 뇌 뛰면 안 돼. 사람들 봐, 혼나잖아. 이렇게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생각해서 나한테 말하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엄마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뛰면 혼나죠. 그렇지. 아이가 생각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돌아서 또 뛰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또 불러요. 왜 식당에서 뛰면 안 되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또 들어요. 이렇게 자꾸 부르다 보니까 옆에 같이 온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너무 극성 떨지 마. 원래 애들은 다 그런 거야. 아니에요. 다 그런 거지만 그냥 놔두느냐, 어머니가 아이가 생각해서 말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3개월 뒤에 우리 아이의 행동은 다른 아이와 전혀 다른 아이로, 정말 차분한 아이로, 끈기 있는 아이로 아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아이가 생각해서 말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디에다 접목시켜서 말하고 싶냐면 기다림. 아이가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을 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알죠? 마시멜론 실험이라고 잘 아시죠? 맛있는 초콜릿 사탕 마시멜론을 놓고, 자, 이것을 기다리면 선생님이 다시 왔을 때 2개 줄게. 이때 기다린 아이와 얼른 먹어버린 아이는 나중에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다림은 다시 말하면 끈기고 참을성이고 인내고 집중력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가 돼야 되느냐? 기다림이에요. 왜 우리가 양심 없는 행동들이 나올까요? 기다림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오늘부터 정말 사랑한다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간의 뇌는 만 3세부터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좌뇌형 인간과 우뇌형 인간, 여러분 궁금하시죠? 나는 어떤 뇌일까? 궁금하시죠?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텐데, 물론 몇 가지 해봐도 돼요. 팔짱을 이렇게 한번 껴보시면, 자, 팔짱을 딱 껴봤어요. 이렇게 팔짱을 끼시죠? 끼고 나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느 손이 위에 올라오는가? 만약 오른손이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 왼쪽 뇌가 발달된 거고요. 왼쪽 손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오른쪽 뇌가 발달된 겁니다. 깍지를 자연스럽게 껴보세요. 엄지손가락이 어느 엄지손가락에 올라와 있나 봤을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 좌측 뇌가 발달된 거고요. 왼쪽 엄지손가락에 올라와 있다, 그럼 우측 올라와 있는 거죠. 조그만 삼각형을 만들고 거기다 눈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왼쪽 눈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봤을 때 분명히 한쪽 눈은 보이는데 한쪽 눈으로는 안 보여요. 왼쪽 눈으로 보였다 그러면 오른쪽 뇌가 발달된 거고 오른쪽에서는 왼쪽 뇌가 발달된 겁니다. 자, 이런 단순한 아주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좌뇌형 인간은요, 어떤 사람이냐? 여기 그림에서도 보인 것처럼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이에요. 집에 가보면요, 언제든 집안이 깔끔해요. 이건 좌뇌형 인간입니다. 사무실이요, 내 사무실은 항상 사람이 없는 것처럼 깔끔하게 해놓고 일한다. 이게 좌뇌형 인간이에요. 우뇌는요, 책상이 매번 논문 쓰는 것 같아요. 우뇌형 인간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자, 오늘 신방 갈 거예요. 전사님이 오늘 신방 갈게요 라고 말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찾을 걸 다 찾아. 여기저기도 잘 찾아와요. 왜?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요. 책상도요, 엄청 어질러 있는데 자기만의 공식이 있어요. 다 찾아요. 자, 그러면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하나 더, 돈이 정확하다. 돈 관리. 내가 돈을 2,000원을 빌렸는데 깜빡 잊고 안 갚았어. 아, 잠이 안 와. 나 큰일 났다. 돈 줘야. 이 사람은 좌뇌형 인간이에요. 우뇌형 인간은요, 2만 원 빌려주고도 잊어버려요. 집에 들어오면 신발이 반듯해야 된다? 좌뇌형 인간이에요. 상관없어. 우뇌형 인간이에요. 학교 갔다 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좌뇌. 나돌아 우뇌. 여러분 쉬는 날 되면은 뭐가 어질러져 있어요. 그걸 얼렁얼렁 치워야 마음이 편안하다? 요건 좌뇌고요. 우뇌는요, 어차피 어질릴 거 다 치우고 저녁에 한 번에 치우면 될 거 아니야? 우뇌형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은 우뇌형 인간인가요? 좌뇌형 인간인가요? 여러분, 나왔죠? 아, 내가 들어보니까 나는 좌뇌네. 그런데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은 더 좌뇌예요. 내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데 우리 남편은 완벽한 좌뇌예요. 자, 이렇게 만나면 내가 고지식한데 남편은 더 고지식해요. 이렇게 만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맞아서 싸울까요? 안 맞아서 싸울까요? 이 부부는요, 너무 잘 맞아요. 부인이 빗자루 잡아요. 남자 걸레 갖고 3시간 닦아요. 둘이 앉아서 수건 개요. 30cm 작아갖고 딱딱 재면서 개서요. 1시간 만에 수건 7장 개놓고 앉아 있어요. 남들이 볼 땐 깝깝하지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전혀 반대가 만날까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큰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냐고요? 생각해봐요. 내가 고지식한데 남편은 더 고지식해요. 이 집에서 누가 태어날까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도 아닌 게 태어나죠. 자녀가 가장 큰 축복인데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반대로 만나요. 나하고 성격이 가장 안 맞는 인간을 찾아다니는 게 연애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여리면 강한 사람, 소극적이면 적극적인 사람, 돈을 못 쓰면 펑펑 쓰는 사람, 게으르면 부지런한 사람, 노래를 못하면 잘하는 사람, 나하고 전혀 반대인 남자가 나타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우리가 맛이 조금 같다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옛날 생각해봐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활동할 때 청년 시절에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꽤 있지 않았나요? 그 중에서 지금 남편 한번 생각해봐요. 그 남편이 그 당시에 볼 때 직장이 없었어요. 직업이 없으면 여러분 집안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집안도 엉망이에요. 그러면 인물이라도 뭐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인물도 없어요. 키도 작아요. 그럼 학벌이나 좋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자, 이 남자는 결혼할 조건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어요. 난 크리스찬이잖아요. 아, 저 남자 내가
저 남자한테 시집 가주지 않으면 저 남자 평생 혼자 살겠다. 할 수 없이 시집 가야지라고 갔느냐. 지금 남편이요. 그 많은 남자 중에서 고르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그래 저 정도 되면 내 인생을 맡겨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후자로 선택한 거 맞죠? 그쵸? 근데 지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 감고 찍어도 그놈보다 난 놈 찍었어. 어쩜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왼수야.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복이에요. 저희 센터에 상담으로 오셔서 왜 오셨어요? 저희 너무 안 맞아서 못 살겠어요. 이혼할 거예요. 왜요? 너무 안 맞아요. 아니 그 복을 왜 이혼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진 걸 보는 게 아니라 연애할 때는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부분이 보이도록 요게 연애예요. 내가 못 가진 걸 가졌으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진 게 보이는데 그걸 보는 순간 평생 불행한 거예요. 왜? 그 남자는 그 내가 가진 걸 못 가진 게 보이니까 당당하게 당신 이것도 없어 잔소리하면서 남편의 아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가정은 평생 불행합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 봤던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부분을 보는 부분은 평생 부분은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교육은 뭐냐? 내가 가진 거와 남편이 가진 걸 그대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 나의 장점과 남편의 장점. 그래서 아이가 볼 때 니네 아빠 멋지지 않니? 니네 아빠는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그래서 아이가 그 부분을 보고 가슴에 삼고 너네 엄마 정말 괜찮지 않니? 너네 엄마 같은 여자는 없어. 그 부분을 삼고 이게 가정교육이에요. 어떤 집은요. 엄마 아빠가 이름만 대면 유명한 알만한 집인데 아이가 문제아가 돼 있어요. 그 집은 말 안 해도 알죠. 서로 네 엄마 왜 그래? 네 아빠 왜 그래? 서로 아이가 보는 데서 상대방의 안 좋은 면을 그래서 이 아이는 두 사람의 안 좋은 면만 갖고 타고난 거죠. 근데 부부는요. 좌뇌 우뇌는요. 안 맞아요. 좌뇌는 즉흥적이 아니라 계산적이에요. 우뇌는 즉흥적이에요. 주말에 TV 보다가 와 벚꽃 좀 봐 멋있다. 야 저기 좀 봐 너무 멋있지 않아? 그럼 우뇌적인 사람은 즉흥적이에요. 짐 싸 그냥 떠나버려요. 좌뇌적인 사람은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이에요. 설악산 갈 때까지 잔소리합니다. 이 인간아 어디 가서 잘래? 뭐 먹을래? 왜 이렇게 계획성이 없어? 그러니 이 사람이 설악산을 가요. 가다가 유턴해버리죠. 그래도 부부는 살아보면요. 세 단어에 해당돼요. 해당화, 꽃에 담은 해당화. 여기 삼행시가 돼요. 해가 갈수록 당신하고 대화만 하면 화가 치밀어. 이게 부부관계예요. 근데 둘 다 운에다 너무 잘 맞죠. 여보 우리 해외여행 갈까? 애 학교는 제껴 막 한 달씩 가요. 그러니까 아이는 엉망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보물이에요. 우리 아내가 보물이에요. 그 남편, 그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바라보세요. 최소한 나보다는 낫지 않아요? 왜? 나의 부족한 점과 우리 아내의 부족한 점을 우리 둘이서 아이에게 주었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나보다도 못났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아내의 좋은 점, 남편의 좋은 점을 아이에게 각인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뇌는 다릅니다. 뇌는요. 좌뇌와 우뇌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 끈적끈적한 전깃줄, 뇌량이라고 하는 전깃줄을 연결되는데 이 뇌량이 여자가 남자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이 되고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에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여성 상위 시대일까요? 남성 상위 시대일까요? 지금 아주 우리나라는 애매한데 그거 뭘로 정하는 거냐면요. 낮에 고급 식당에, 즉 돈이에요. 고급 식당에 가면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그걸로 정하는 거예요. 낮에 설렁탕집 가면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그걸로 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자가 많죠. 즉 금전적인 권한을 누가 쥐었냐가 선진국이 됐죠.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우리보다 뛰어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훨씬 더 여성 상위 시대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요 남자보다 뛰어난 게 뭐냐면요. 뇌랑이 좋아서 두 가지를 잘해요. 남자는요 부부가 앉아서 TV 보면서 밥 먹어요. TV 어떤 사건 터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남자는 큰일 났다 멈춰요. 여자는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 봐. 남자는 못 먹으면서 봐요.
또 여자는 언어내가 양쪽에 있고 남자는 한쪽밖에 없어요. 남자는 하루에 12,000단어를 말하거나 들으면 여자는 25,000단어를 말하거나 듣지 않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다 남자는 집에 갈 때 집에서 쉬어야지. 여자는 이놈의 인간 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기다려요. 남편이 퇴근하면 막 말 시켜요. 근데 남자가 말 대꾸 해요?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핸드폰이에요. 여자들 핸드폰 잡으면 2시간 수다 떨어요.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 나중에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럼 만나서 커피숍에서 또 2시간 수다 떨고 집에 갈 텐데 집에 와서 전화할게 또 이러고 가요. 달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남편이 자우내가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도 나와 달라요. 내 뱃속으로 난 우리 아이도 나와하고 달라요. 하물며 교회에서 만나는,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하나 바라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원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우리 남편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우리 아내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아이의 문제점보다는 우리 아이의 어떤 점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